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요즘 그 부동산 세법 자꾸 바뀌어서 상담 오시는 것 중에 뭐가 많냐면, 이제 비과세 12억,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으로 언제 늘어나느냐. 그럼 12억 늘어나는 거 기다려야겠다. 12억 늘어나는 것만 기다린 다음에 팔아야겠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컨대 뭐 언론에 보면은 양도세 12억이라고만 쳐도 지금 보시면은 양도세 12억 시행 이렇게 뭐 자동 형성되는 것까지 나올 만큼 양도세 12억 비과세 12억 기다린다라고 해서 이제 매물 잠김이 심해졌다 라고 하죠. 왜냐면 양도세가 지금은 9억까지잖아요. 근데 12억까지 비과세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예컨대 10억에 팔면은 1억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양도세 내야 되는데 12억이 되면은 11억에 팔거나 10억에 팔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매물 잠김이 심해서 뭐 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정부가 정말 그렇게 믿지는 장사만 할까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이제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지는 장사만 할 일은 없고 분명히 또 다른 장치들을 함께 걸어놨는데, 그 장치들까지 제가 다시 한번 아울러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법률은 대한민국 국회에 다 나오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의안정보 이거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오고, 의안정보 눌러서 소득세법 검색하면은 이렇게 유동수 의원안 치면은 어느 기사를 보는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지금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통과되고 어떤 논의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유동수 아니에요. 이게 유동수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그 입법 취지는 또 자세하게 좀 나오는데요.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은 비과세 기준을 2008년에 6억에서 9억 원으로 올려서 지금까지 뭐 10년 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늘린다. 그리고 또 장기보유공제 특별공제 적용할 때는 이제 보유기간별로 40, 거주기간별로 40, 최대 80% 했는데,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80% 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양도차익이 10억 원 초과하는 경우는 40%, 10%로 축소하겠다. 양도차익 준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그러니까는 돈 많이 남겨먹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80% 다 안 빼주겠다. 라는 얘기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다주택자였던 자가 1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기산일을 1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건데, 이 셋 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뭐 9억에서 12억 늘어나는 거 1주택자는 당연히 좋아하죠. 하지만 정부가 믿지는 장사 할 리 없고, 그러면 거기서 줄어드는 세수는 어디서 보충하겠어요? 양도차익 많이 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많은 것들, 예컨대 뭐 강남 아파트, 뭐 용산 아파트값 많이 오른 것들은 80% 다 안 빼주고 조금밖에 안 빼주겠다. 뭐 60%밖에 안 빼주겠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벌충을 하겠다는 거예요. 12억으로 늘어남으로써 정부가 손해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벌충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고, 또 한 게 중요한 게 이제 지금은 다주택자인 경우 예컨대 뭐 비싼 아파트 똘똘한 한 채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저렴한 아파트 한 개 갖고 있을 때 저렴한 아파트 팔고 이 똘똘한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려고 하는데, 이제 뭐 20년 거주했고 뭐 20년 보유했어요. 예컨대 뭐 10년 보유, 10년 거주든지 상당한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해서 장특공제 80% 맞춰놨는데, 2023년이 되면은 이 저렴한 아파트를 팔아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 장특공제 10년을 보유 거주 10년을 새로 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막 원기억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또 거주했던 아파트들 세금을 왕창 뜯어가겠다. 언제부터냐? 2023년부터다. 그러니까 2020년 내년 말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무조건 팔아라. 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파워풀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우리는 계속 기사를 통해서만 보는데 제가 그것도 한 개 알려드릴게요. 정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의안정보 시스템, 이제 간편 검색, 의안정보 시스템 딱 들어가시면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 다 지울게요. 좀 느리니까. 여기 보면 의안명, 소득세법 딱 치고 검색 누르면 소득세법 관련해서 어떤 법률을 바꾸려고 지금 국회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쭉 나오고, 여기 보면 유동수 의원안,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과세 12억으로 올리는 거. 여기 보시면 소관위, 그러니까 본회의가 있고 소관위가 있잖아요. 소관위가 이제 말하자면 본회의 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보는 거예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온갖 법률들 다 정부에 국회에 제출되는데, 나름대로 뭐 기획재정위, 통일안전부, 예컨대 국토교통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전문 분야들이 다 있고, 그 법률안을 분배해가지고 그 소위에서 한번 보고, 소위가 통과되면 이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서 정식 법률이 되는 건데, 이 소위 회의 정보가 있죠. 8월 25일 날 이제 한 달 전쯤에 했는데, 회의록이 또 다 나와요. 이 회의록을 제가 뽑아놨어요. 이거거든요. 회의록이 이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정부랑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입법 취지 자체가 최소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래세 부담은 좀 완화한다. 그러니까 양도세 좀 양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12억으로 올려서 좀 세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장특공제는 대신에, 이게 세금 깎아주는 대신에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못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 받을 때 양도차익 너무 큰 애들은 양도차익 좀 많이 걷어가자. 그러니까는 장특공제 80% 다 해주지 말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도차익 많이 안 남은 집, 그러니까 싼 집은 잘 안 오르는 지역은 봐주고,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세금 더 부담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뭐 중요한 얘기라는 거 보면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양도소득세 강화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매물 잠김이다 라고 하지만, 물론 매물도 잠기지만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큰 커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 기재부 1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아짐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한 채 더 사봤자 양도세로 다 뜯기니까 그 수익률을 떨어뜨려가지고 사지 못하게, 사봤자 남는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시기가 예컨대 뭐 언제부터 양도세 올린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양도세 오르기 전에 무서워서 팔아버리게, 그런 효과도 있다. 근데 물론 그 시기일 때 팔면 다행인데, 안 팔고 넘어가면 양도세가 늘어나니까 더 못 팔죠. 그러니까 약간 양날의 칼이 있죠. 수요도 줄이지만 공급도 일정 기간은, 야 이때부터 양도세 늘릴 거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좀 공급이 늘겠지만 많이 파니까, 이거 지나고 나면 애당초 이제 뭐 지금 팔았자 소용도 없는 거 계속 갖고 있자 라고 해서 공급이 확 줄어드는, 하지만 투기적 수요는 줄어드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다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고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게 양도세 강화다 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업에서 부동산을 해보면 예컨대 뭐 올해 6월까지 안 팔면은 양도세 늘린다라고 하면 한 4월 5월 달에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더 안 나오니까, 양도세가 무서워서 더 애당초 버린 몸 이제 안 팔겠다라고 하면 이제 매물이 잠겨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시장에 매물이 잠길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 정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지금 시장하고 싸운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야 언제까지 팔아 안 그러면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쫄아서 팔 사람 팔았어. 근데 그 이후에 이왕에 베린 몸 나 안 팔 거야 라고 버텨.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양도세 깎아주고, 야 그래 야 미안해 그러면 야 매물 잠기니까 안 되겠다 팔아라 양도세 깎아주면, 양도세 오른다는 게 무서워서 판 사람들은 황당하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나도 버티다가 양도세 버텼으면 더 싸게 팔 수 있었는데, 너희가 올린다고 해서 난 이때 팔았는데 나는 뭐 세됐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한 번 올린 거를 깎아주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정부가 바뀌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경기가 식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의해서 양도세가 줄어들기 전에는, 글쎄 정권 바뀐다고 해서 양도세를 풀어준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글쎄요, 고민이 많을 거고,
보유세를 지금 계속 또 막 두드려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그렇고 보면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도 거래 중 다주택자 매도 비중을 보면 종료 직전 5개월 정도 차이를 보면 29중 9에 38로 늘었다. 그러니까는 결국 야 너희 뭐 7월부터 양도세 올릴 거야? 라고 하면 한 5월부터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분명히 제가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잠깐만,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정보 느낌을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변경, 그러니까는 시행 시기가 2023년이니까 미리 2022년 12월까지는 팔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기재부 차관도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도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읽어보시면 완전히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 이해 못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정부는 저희도 공급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큰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사전 청약, 공급을 이제 말하자면 신도시 개발해가지고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거를 공급의 가장 주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안 하고 또 양도세 줄여준다는 얘기도 안 해요. 양도세 줄어들면 시장의 물량은 엄청나게 퍼지겠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양도세 오른 게 무서워서 미리 판 사람들은 야 양도세 다시 줄여주면 열받죠. 그럼 나도 팔지 말걸. 이렇게 되니까 양도세 줄여주는 거는 정부 얘기 안 하고, 그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재건축 규제 완화해가지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또 안전진단 강화 이런 거 같은 경우 규제를 풀어버리면 결국 그 현재 지주들이 또 초과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는 차마 못하고 계속 개발해가지고 신도시 개발해서 물량 확보하겠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 스탠스를 알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뭐 다 설명드린 얘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법안을 한번 볼까요? 법안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칙이에요. 제가 법안 크게 뭐라고 했어요? 양도세 12억으로 올린다. 12억 올리면은 저렴한 아파트들 소유자는 좋다. 12억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비싼 아파트들, 양도 차익 많이 나는 아파트들은 정부가 손해보는 장사 안 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많이 세수를 늘릴 것이다.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장특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거랑 양도세 비과세 12억 올리는 거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들 매물 빨리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냐? 막 보유세 두드려 맞으면서도 계속 버티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들 똘똘한 한 채 완전 무력화시켜버릴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 된 시점부터 다시 만들 거야. 언제부터? 2023년부터야. 그게 부칙에 나오는 거예요. 부칙에 나오면 일부 개정안 쭉쭉쭉쭉 얘기 나오고, 부칙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나오죠. 95조 사항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이제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 된 때로부터 계산하겠다는 거. 되게 엄청난 파워풀한 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내년엔 진짜 물건 많이 나올 거예요. 내년에는 똘똘한 한 채 아닌 물건은 다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은 물가 상승분을 좀 반가이 해준다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뭐 이 컵을 갖고 있어요. 이 컵을 갖고 있는데 이 컵을 내가 2,000원 주고 샀는데 내년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2,200원으로 올랐어. 근데 내가 2,200원으로 올랐는데 이 컵을 내가 그러면 갖고 있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 예컨대 물가 상승만큼은 아파트 값이 올라도 사실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쵸? 다른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만큼은 적어도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냥 명목상 숫자만 바뀐 거지.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도 그 올랐을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0억 올라도 사실은 5억밖에 안 오른 거다. 나머지 5억은 그냥 숫자만 오른 거다. 라는 의미에서 빼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입법 취지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기재부에서도 잠깐 해요. 여기 나오는데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잠깐만, 제가 표시를 안 해놨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그거예요.
네, 기본적인 취지가 그건데, 네,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한번 읽어보시면, 기재부 차관 2억 원, 이름이 2억 원, 1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이네요. 네, 어쨌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빼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 빼주는 건데 이거 의안정부 시스템 가서 이제 이거 찾아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데 최종 1주택이 똘똘한 한 채만 남았을 때부터 물가 상승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예컨대 20년 보유하고 20년 살았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그때 엄청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난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득이 하나도 그만큼은 적어도 없는 건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 과세하겠다는 거죠. 10년을 다시 살지 않는 한 그거는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어긋나요. 소득이 없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그만큼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2023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리기 전까지 효력이 있으니까 소득이 없는 것에 과세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그만큼 파워풀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 89조 개정 규정 입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12억 원 비과세. 그러니까는 입법 시행 이후 양도 언제 시행해요? 공포날부터 시행하죠. 보통 공포 언제 하냐면요. 법이 될 것 같으면 법안이 부의되고 나서 3, 4개월 안에 쇼부가 나요. 이게 8월 달에 법안이 부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올해 말까지는 되든 안 되든 쇼부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말 이후에 팔면은 12억짜리 이하 파는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 그러니까 9억에서 12억 이하로 팔면은 좋은 거예요.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러면 아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밑지는 장사 안 하니까는 양도 차익 큰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금만 해준다고 했죠. 그건 언제부터냐? 그게 95조 2항이거든요. 입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부분부터. 입법 시행 이후 빨라도 올해 말이죠. 올해 말 이후에 사는 강남 아파트, 양도 차익 큰 것들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유, 1주택 된 때로부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는데 난 큰일 났네. 계속 이러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셨잖아요. 그 똘똘한 한 채. 그거는 잠깐만. 아니지. 그러니까는 양도차익 최종 1주택 된 때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산한다는 거는 똘똘한 한 채 적용돼요. 적용되고 다만 양도차익 많은 거는 장특공제 조금밖에 안 해주겠다. 이거는 지금 아파트 산 사람들이죠. 똘똘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양도차익 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장특공제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에 거는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 이후니까 올해 12월 안에 쇼부가 난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호부동산이었습니다.